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투를 하고, 왜냐면 사고 팔고 하면 수익의 20%를 세금을 내는 게,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사고 파는 트레이딩.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 증시와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2,400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한 25%, 27% 정도 차지하니까 삼성전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환율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3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갔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네. 3%에서 4%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그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상승하고, 그 달러 강세를 보이니까, 원화 약세로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인은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하락했거든요. 이 표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환율하고의 관계도거든요. 관계도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위에 게 이제 코스피고 아래 게 환율인데,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는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내려간다는 거죠. 네. 최근에 환율이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그래서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제가 비교 차트를 만들어서 왔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최근에 10년물 채권 금리도 상승했고 2년물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심지어 4%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3%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됐고,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코스피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게 반전되면서 최근에 하루 이틀 오르고는 있는데 계속 하락 중인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설명할 때 반도체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게 환율에 맞는다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율이 올라가요.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어. 근데 1,100원이 됐어요. 그럼 1달러를 바꿔가려면 1,100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손해잖아요. 맞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야, 외국인은. 그리고 일체 다 파는 게 아니고 조금씩 비중을 줄이니까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코스피가 최근에 하락한 중요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그 중에 황금성, 유동성이 가장 큰 삼성전자부터 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고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한 이유가 환율 상승 때문이라는 거죠. 복잡하네요. 변수가 많네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받고 외국인 수급은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자꾸 헷갈리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아니야? 갤럭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건데,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예. 환율도 중요하고. 환율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 많이 하락했어요. 더 많이 하락했어요. 하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에서 각종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에서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고,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많이 내리면서 삼성전자도 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했는데, 그게 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죠. 그거를 좀 정리가 필요한데,
2022년 실적에 양극재 관련주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푸처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 당시 양극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리튬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리튬 가격이 엄청 비싼 이유가 중국 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따먹으려고 하고 노도나도 전기차를 만드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전기차가 테슬라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지만 1,000만 원 미만짜리 전기차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꼬꾸라지고 중국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배달 업체도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전기차 중소업체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 새로 만든 신차인데 한 번도 안 단 신차가 막 버려져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리튬 가격이 한 80% 정도 급락했어요. 올해 작년에. 네.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그 양극재 관련주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못 가는 거지. 네. 얘가 가려면 그 2022년 말처럼 리튬 가격이 급등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한국 부동산 경기 때문에 꼭 원래 중국이 성장할 때 부동산을 굉장히 부채질하고 키웠잖아요. 건설 붐을 일으키고 네. 자기들 막 경제 성장률 막 7%, 8%를 유지하고 할 때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때였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얘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침체에 빠진다면 중국의 리튬 가격이 그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는 그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2027년까지 계속 간다고 추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게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네.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겼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한 최근에 더 급락하고 있잖아요. 어제 막 에코프로가 7%, 에코프로 BM이 10% 떨어지고 LNF도 10% 하락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물론 오늘 좀 자주 좀 반등하는데 저는 오늘 반등도 좀 추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시적 반등을 보여주고요. 테슬라는 상관없는 건가요?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주인데 그 단기간 회복이 안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테슬라가 아까 그런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못하고 그렇죠. 상승을 못하면 코스닥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우리 증시가 못 가는 이유가 코스피는 환율하고 관련 있는 거고 네.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위가 에코프로 비해 2위가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 가는 거죠. 코스닥도. 그러니까 지금 따로 완전히 디커플링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네. 테슬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간 그 리튬 가격이나 이런 거, 양극재 가격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잖아요. 네. 완성차 업체인데 양극재를 누군가 납품을 하고 그걸 사서 배터리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배터리를 사서 넣는 거잖아요.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니까 긍정적일 수 있죠. 테슬라는 오히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2차전지 관련 문제가 되는 게 그 리튬 가격 때문에 변화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리튬 가격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 거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죠. 가격 인하 여지가 더 생긴 거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언제 반등할 거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좋아. 그렇다면 언제 반등할 거야? 뭐 이런 건데 이제 반등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제 그 라이브 전문가하고 그러면서 또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 중에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럼 유튜브에서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치면 제 영상이 떠요. 네. 거기에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수가 급락할 때 언제 반등하냐? 상승 전환 캔들 출현하면 지수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거의 한 8, 90% 확률로 그럼 언제 그 출현하냐? 언제 지수가 반등할 것이냐를 찾아내는 게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거든요. 네. 그거 이제 우리 강주현 아나운서가 또 다시 찍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만 2, 3일 내에 올릴 건데 어찌됐든 뭐 그런 것처럼 상승 전환시로 나올 때까지 지금 좀 기다렸다가
확실한 상승 전환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좀 어려우면 워렌 TV에 전전 라이언병과학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좀 평단가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전환 캔들 나올 때까지. 그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좀 했잖아요. 예. 삼성전자 막 4%대 상승도 하고요. 그런 거는 좀 그 일시적으로. 이후로 떨어졌어요. 그 지금 이후로. 그거는 그 전에 올랐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래서 네. 막 그 4%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예전에 그 뭐지 HBM3를 하고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 가격 급등하고 반도체 가격 급등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이닉스는 덜 떨어졌어요. 네. 하이닉스는 어쨌든 꾸준히 상승 중에 있는데 삼성전자는 훅 빠졌다가 8만 원을 조금 남겨두고 7만 9천 얼마에서 8만 원을 못 찍고 7만 1,000원까지 훅 빠졌다가 어제 한 이틀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내 빠진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환율이라는 거죠. 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국 채권 그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환율 상승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상승은 뭐 조금 한 이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좀 더 이렇게 대대적인 상승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상승 전환 캔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 원장님께서 미국 주식에 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기를 네. 나오실 때마다 좀 강조해 주셨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장기 투자를 말씀해 주셨고 한국 주식은 조금 호흡이 짧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이번에도 좀 완전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강생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거예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투. 장투를 하고 왜냐면 사고 팔고 하면 수익의 20%를 세금을 내는 게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사고 파는 트레이딩. 왜냐면 2007년에 코스피가 2000인데 지금도 2000 언저리니까 이거를 계속 장투를 한다는 거는 옳지 않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그러면 삼성전자 네. 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AI 기반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했습니다. 네. 나름 시장의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들 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생활에 막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언론들이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제가 이제 지난 17일 이제 갤럭시 S24 AI폰 언팩 행사를 했고요. 네. 하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거기 이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그 폰이야 이제 사전 예약 중이니까 아직 27일인가 뭐 26일인가 그때까지 이제 배달될 거고 아직 현재는 사전 예약 중인데 뭐 전시장 가면 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아. 그 내용을 이제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 자 우리 여기 우리 홈페이지 삼성 그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 삼성전자 홈페이지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실시간 동시 통역 기능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체험이 가능해요. 간접 체험이. 그다음에 이게 동시 통역 기능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간접 체험이 가능해요. 핸드폰을 직접 안 하더라도 이제 라이브 트랜슬레이션 이래가지고 뭐 실시간 번역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게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미국 영어권의 사람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데 먼저 핸드폰에서 상단에 있는 점 3개짜리 탭을 누르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건가 봐요. 세팅을 하는데 이제 라이브 트랜슬레이션 요걸 눌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위치도 켜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언어도 선택을 해줘야 하는 거지. 자, 내 언어는 영어다. 그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상대방 언어도 선택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야 이제. 예, 택시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장된 사람마다 영어권 사람은 영어로 지정하거나 네.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지정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택시 예약인데 공항에 있는데 저쪽 가니까 그걸 이제 스페인어로 들려주니까 스페인에 있는 택시 기사가 좋아 게이트 1번에서 만나자 이렇게. 알았다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렇게. 요거 간접 체험이지만 너무 막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여행 갈 때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능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장황한 문장을
요약을 해줘. 음. 순식간에. 그 AI 기능이니까요. 이거 영어로 된 긴 장황한 문장을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딱 요점만 탁탁탁 집어서 요약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신기한 기능인데 예를 들면 사진이 그냥 기본적인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요런 기능을 주나 봐요. 음. 햇볕이 비치거나 그림자도 주는 현장에서 찍어온 듯한 이런 기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 기능 자체가 요 기능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AI 기능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낮에 창에서 바깥에 사진을 찍으면 뭔가 자꾸 비치잖아요. 반사돼서 그거를 이렇게 사진 찍었더니 이렇게 막 비치는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나 봐요. 누구나 다 이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획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2G 폰 쓰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네. 밤새도록 공부하고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 폰이 나오면 이걸 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해보는 챗GPT를 해보는 거랑은 얘는 또 다른 거지. 왜? 얘는 누워서 하는 거는 앉아서 심심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모든 걸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AI 폰이 온 디바이스 AI 폰이 좀 획기적인 생활을 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2G 폰에서 스마트폰 된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AI 폰으로 전환되면서 그것도 가격이 특별히 더 비싼 건 아니잖아요. 전작과 비슷한 가격대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 이제 AI 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생활에 무궁무진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챗 GPT만 해도 좀 처음에 하려면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하지만 얘는 핸드폰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해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생활이 한 단계 엄청나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주가는 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삼성도 줄까요? 예. 제품은 기가 막힌 게 그래도 하나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저도 샀거든요. 네. 더군다나 단통법 시킨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 24부터 거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더 싸게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사전 예약하면 그거 해당 안 되는 저는 그냥 자급제로 사가지고. 이거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주가부터 해서 일상까지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몇 개 더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뭐 시간에 따라 조금씩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1억 갖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고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자산의 50%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고요. 나머지 한 50% 미만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트레이딩, 사고 파는 데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에 예를 들면 60% 정도는 한 6천만 원 정도는 미국 주식을 산다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사야 될 건 지금 이제 테슬라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실적 발표 나오니까 일단 오늘이나 내일 한 3분의 1 사고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내려가건 올라가건 나머지 2차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주식을 사는 투자 금액 3분의 1 정도는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를 살 돈을 AMD하고 절반씩 쪼개서 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인 ETF인 QQQ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면 미국 지수를 추종한 ETF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한 40% 비중은 국내 주식을 산다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지금 꼭 사라고 권하고 싶고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얘가 상승을 좀 오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 제 생각에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왜냐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소외됐는데 수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뭐 두산 퓨어셀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 30%는 현금 들고 반등장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끝으로 저희 응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옹달책방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제가 대표님께서 저를 자주 아유, 또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맨날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제 워렌 TV가 있는데 거기에 요번에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상 강주현 아나운서가 촬영한 게 업로드 될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하락장에 본인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옹달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용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